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은 네, 그나저나 6월 25일이네요. 6.25죠. 예, 한국에서 이 전쟁이 발발을 했었던 그런 날이면서,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모든 군인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군인분들이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뉴스 이렇게 또 알아본다고 하면은, 오늘 뉴스 중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러시아에서 구테타가 일어났다, 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테타가 단 24시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네요. 이 프리고진의 이 와그너 그룹이 계속해가지고 모스크바로 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갔다고 합니다. 한 25,000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하게 큰 병력을 데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모스크바로 향했는데, 그런데 한 200km 정도 앞두고 멈췄다고 하네요. 멈추고 이 벨라루즈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프리고진이랑 이 중재를 잘 해줬다고 합니다. 중재를 잘 해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무장 반란이 처음에 일어났었을 때 이 푸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프리고진 너는 암살 목표 1위다. 너는 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딜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벨라루즈 대통령이 무슨 딜을 푸틴 대통령 그리고 프리고진이랑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프리고진이 이제 체포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암살 목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 뒤로부터 아시다시피 프리고진이 와그너 그룹을 데리고 이 모스크바로 향할 때 나는 절대 항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네요. 200km 정도 앞두고 이 벨라루즈 대통령의 이 중재 때문에 모스크바까지 가지 못하고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프리고진을 본다고 하면은 프리고진은 벨라루즈로 이렇게 또 도망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벨라루즈로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와그너 용병들을 이제 다시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되돌려가지고 이제 자신의 진지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프리고진은 아니 끝까지 가겠다고 해놓고서 끝까지 가지도 않고 아니 아무리 벨라루즈 대통령이 중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가다가만은 이거 뭐 물을 썰다가만은 그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이 모스크바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프리고진이 와그너 용병 그룹이 계속해가지고 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계속 이 자신의 탱크들이랑 그리고 이 트럭들이랑 계속 끌고 갔었을 때 공격용 헬기랑 그리고 이 전투기 같은 게 이렇게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그너 그룹에서 이 격추를 시켜가지고 전투기인가 뭐 수송기인가 하나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용 헬기도 격추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등 어쨌든 좀 타격은 있기는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오피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프리고진이 나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푸틴의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 푸틴이랑 굉장히 또 친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리고진이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을 했는데 거기에 이 푸틴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하면서 이 프리고진이랑 굉장히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푸틴의 의리사라고도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푸틴이랑 굉장히 절친이 되면서 30년 동안 네, 굉장히 친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네, 좀 네, 많이 뒤돌아서 있죠. 네, 푸틴은 너 이 새끼 무장 반란을 일으켜 네, 너 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프리고진은 푸틴한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푸틴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프리고진이 왜 갑자기 푸틴한테 등을 돌려가지고 모스크바로 향했냐면은, 이렇게 쿠데타를 왜 일으켰냐면은, 이 프리고진이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을 때 군부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고 하네요. 쇼이구라고 하는 코맨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코맨더 쇼이구가 제대로 지원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러시아 군부대에서 이제 미사일 같은 거나 포탄 같은 거를 쏘는데 잘못 쏴가지고 와그너 용병 그룹이 맞아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전에부터 사이가 나빴거든요. 이 프리고진이 나와가지고 러시아 군부대한테 막 계속 욕하면서 빨리 포탄 같은 거 지원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막 소리도 지르는 그런 영상도 계속 많이 올라오고, 그랬다가 그게 터진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푸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 러시아 군부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군부대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이제 프리고진이 굉장히 열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푸틴이 군부대를 옹호를 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와그너 용병 그룹이 와해가 될 수도 있고, 이 용병 그룹이 좀 굉장히 좀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고진은 어느 한 결단을 내려야 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이런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해놓고 끝까지 안 갔어요. 너무나 아깝습니다. 너무나 아깝고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막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 와그너 그룹, 이 프리고진이 이 모스크바로 향해가지고 막 계속 돌진을 하고 있었을 때 환대를 받았었다고 하네요. 프리고진이랑 막 사진을 찍으면서 막 박수도 쳐주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푸틴의 정권에 대해 가지고 좀 마음에 좀 안 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프리고진이 한 쿠데타는 다 굉장히 짧게 24시간 정도만 그렇게 라스트 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푸틴한테는 굉장히 길게 적용을 할 것이다. 굉장히 좀 나쁘게 이렇게 컨세퀀스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LP통신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 푸틴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엘리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푸틴의 정권은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벌써 이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도 와그너 용병 그룹이 푸틴을 향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금은 다시 다 되돌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0km 앞까지 가놓고 거기에서 되돌아갔다. 그리고 이 프리고진은 벨라루즈로 이렇게 망명을 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벨라루즈가 이렇게 중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모스크바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아니면은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을 입었겠죠. 그리고 이 벨라루즈 입장에서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 벨라루즈는 완전히 이제 러시아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 벨라루즈도 이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벨라루즈 대통령은 사력을 다해가지고 푸틴이랑 그리고 이 프리고진을 잘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잘 중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들이 최우선 과제로 우선시 두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다. 또 전쟁이라는 말은 또 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는 이 군부대는 계속 잘 연락을 하고 있다. 연락을 잘 취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A Today 이 메인 뉴스로도 러시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번 이 쿠데타가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푸틴의 정권에 엄청난 크락을 냈다. 이 크락은 그리고 계속 갈라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 측에서는 와그너 용병 그룹이 2주 전부터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좀 있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러시아의 푸틴도 알았을 것이다. 프리고진이 지금 좀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와그너 용병그룹이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잠깐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이 러시아 군부대도 좀 책임이 있거든요. 이 러시아 군부대 쇼이구 코맨더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리고진이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은 이 쇼이구에 대해 가지고 문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문책도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쇼이구에 대해 가지고 뭐 자른다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프리고진을 지금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 프리고진에 대해 가지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쇼이구를 아마도 이렇게 뭐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푸틴이 굉장히 구석에 몰린 쥐 같습니다. 지금 오줌을 막 질질 짜고 있는 게 아닌가 푸틴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지금 벌써 이 러시아의 균열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잘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러시아는 지 혼자 무너지지 않을까. 예전에 소련이 무너졌었던 것처럼 이 러시아 자체도 지 혼자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러시아의 운명이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크렘린궁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모스크바 이 크렘린궁 이 근처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난 뒤로부터 이 크렘린궁 이제 근처로 해가지고 좀 비상사태에 들어갔거든요. 군부대도 배치도 하고 그랬다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 사태는 일단락 났지만 지금 이 크렘린궁 근처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금 이 와그너 그룹이 이 반란, 이 무장 반란을 이제 드랍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러시아에서 그 누구도 위너는 없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엄청난 균열을 지금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와그너 그룹이 계속해 가지고 이 모스크바로 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국민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그랬거든요. 박수도 쳐주고 뭐 유혈 사태도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 국민들도 속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푸틴이 독재자이다 보니까 뭐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을 지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박수도 치고 막 기뻐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런 러시아 국민들을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진실은 아마도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푸틴이 빨리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빨간 줄로 해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 와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향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향하는 도중에 그 중간에 어느 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보로네츠 무슨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격전 같은 게 좀 일어나가지고 마을의 집들이 어느 정도는 좀 무너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모스크바 200km 정도 앞두고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깝습니다. 모스크바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제 브레이킹 뉴스를 할까 말까 했는데 진이 빠져가지고 드디어 이 모스크바로 이 프리고진이 들어갔습니다. 이 와그너 그룹이 지금 모스크바랑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런 브레이킹 뉴스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되돌아갔다고 하니까
예,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브레이킹 뉴스는 어제 안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국방장관이 블링컨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이 비상 사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의 크라이시스에 대해 가지고 아직 우리는 끝을 보지 않았다. 아직 끝이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에서 전에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계속 커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함과 동시에 그 작전은 모두 다 전략적 실패인 것이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에 대한 이런 트레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라스트가 남아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러시아 내에서 서로 싸우다가 러시아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사태 때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가장 또 이 서방 세계에서 주요 깊게 보고 있었던 게 바로 또 핵무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이런 이상한 또라이 같은 놈이 또 독재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핵무기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핵무기를 막 또 쏜다고 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핵무기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그런 포착은 되지 않았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분 아닙니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폭탄을 뭐 자기 나라에 떨어뜨릴 일은 없었겠죠. 어쨌든 이렇게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는 우리는 이 러시아를 지지를 한다. 러시아 군부대 이 러시아 정권을 계속 지지를 한다. 이 푸틴을 계속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 프리고진, 이 와그너 용병 수장이 나와가지고 뭐 쿠데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푸틴을 계속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성명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 이어가지고 이 북한도 우리는 러시아의 지도부를 강력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서로 뭐 삐까삐까한 것 같고요.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서로 그냥 잘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셋 다 완전히 모조리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일찍 끝날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The beginning of the end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이 끝나가는 그 첫 시발점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대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내에서 서로 싸우다가 빨리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그너 그룹의 이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키다 보니까 막 모스크바로 막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스크바에 있던 이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나 이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 모스크바를 탈출을 하려고 비행기를 무지하게 또 샀다고 하네요. 비행기 티켓을.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 티켓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었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프리고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다른 고위 관리자들도 프리고진도 그랬는데 나라면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이 또 여러 개의 또 쿠데타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정세가 갑자기 또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또 불안정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잠깐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불안해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번 주만 보더라도 이 금 가격이 계속 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금 가격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런 안전자산들에 대한 자산들도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연준의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좀 매파적인 발언도 하고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금리를 올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금값도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러시아에서 이런 쿠데타가
네, 24시간이지만 잠깐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불 안전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마켓 몰라틸리티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금값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값뿐만이 아니라 이런 안전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라든지 이런 안전 자산들의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국제 정서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안전자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일 가격도 아마도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불안한 그런 정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오일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지금 안전자산 가격들, 오일 가격들 오를 거라고 하네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번 기회에 모스크바 완전히 박살나고, 그리고 이 전쟁이 빨리 좀 끝났었으면 이 러시아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이 러시아 자체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소련 끝나고 러시아 끝나고 또 다른 이렇게 또 나라가 나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데 대해 가지고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만다라는 그런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전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광고 단가가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게 수입도 저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런 광고로만 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게임으로도 지금 이렇게 또 수익을 올리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 뭐 광고 같은 거가 나왔다가 이제 거기서 누른다고 하면은 갑자기 유튜브 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광고도 하면서, 그리고 이 광고 속에서 또 온라인 게임 광고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라인 게임보다는 그냥 유튜브 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지금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떤 유튜브에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인사이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랑 이 마크 저커버거랑 링 위에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한 이틀 전부터 나와가지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로 마크 저커버거랑 싸울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직 트레이닝을 하지는 않았지만 날짜가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실제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는 아직 이런 뭐 운동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 터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크 저커버그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지지수 있지 않습니까? 지지수를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연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크 저커버거가 주짓수 대회에 나가가지고 승리도 했거든요. 우승도 하는 등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지금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은 맞을 거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만약에 실제로 이 마크 저커버거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링 위에서 싸운다고 하면은 그 파급력은 엄청날 거라고 합니다. 그 UFC가 됐든지 뭐 MMA가 됐든지 거기에서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이 흥행 효과가 어마무시해가지고 10억 달러를 매출을 올릴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10억 달러 엄청납니다. 10억 달러를 또 이렇게 벌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뭐 트위터나 거기에다가 이 마크 저커버거가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홍보가 또 어마무시하게 잘 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제발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몬타나주에 있는 이 옐로스톤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옐로스톤 강에 있는 어느 한
열차 길이 있다고 해요. 네, 이 열차 다리가 있는데 열차 다리가 무너지면서 이 열차가 달리고 있다가 옐로스톤 강으로 추락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쁜 뉴스가 이 화물 열차가 싣고 달리고 있었던 게 좀 유해 물질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노란색 유해 물질이 흘러나오는 등 좀 오염이 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다리가 무너졌냐면은 이 옐로스톤 강에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났다고 하네요.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났게 되면서 이 다리가 붕괴를 하게 되면서 이 열차 8량이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빨리 잘 수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화물 열차들이 탈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강물에 빠지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 베이징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베이징이 어마무시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베이징이 지금 뭐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이징도 3일 연속 폭염 때문에 적색 경보를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섭씨로 41도라고 합니다. 41도. 베이징 같은 곳이나 뭐 서울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41도이기는 하지만 104도면은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주 올라오는 그런 온도이기는 하지만 이 베이징이나 뭐 서울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습하잖아요. 습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덥거든요. 이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지금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폭염에 시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올해 굉장히 좀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선풍기 같은 것들이나 뭐 에어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스웨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 어느 한 놀이동산에서 이 청룡열차 있지 않습니까? 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가다가 탈선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탈선을 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놀이동산이 뭐 100년이 넘은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140년이나 됐다고 해요. 140년이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유명한 이런 놀이동산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망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웬만하면은 위험한 것들은 안 타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